안녕하십니까? 성경어학원 국어강사 강지찬입니다. 풍문고 중간고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풍문고, 휘문고, 중동고 이렇게 내신 출강 중이고요. 고2 수능반 그리고 고3 수능반까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도표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글을 물어보는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극, 수필, 고전수필, 비문학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관식이 6문제나 됩니다. 즉, 한 지문당 주관식 시험이 한 문제씩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문고 국어의 주요 포인트를 3가지 찝어봤습니다. 첫 번째, 꼭 나오는 수능형 문항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항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문당 하나씩 꼭 서술형이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공부가 아니고 아는 내용을 꺼내서 쓸 줄 아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잡아야만 1등급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교과서 작품을 정말 꼼꼼하게 암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은 정말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등급별로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3등급 이상이 되려면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즉, 시에서는 뭘 봐야 되고, 소설은 어떻게, 희곡은 어떻게, 수필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풀어야 3등급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능형 작품, 그리고 외부 작품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분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등급에서 분수령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등급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서술형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서술형은 모든 지문에 한 문제씩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비해줘야 되고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요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한번 보면 객관식은 총 20문항 정도 나오게 되고요. 1등급 커트라인은 2개에서 3개이지만 수능형 문제가 9문제나 된다라는 점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6지문이고 지문별로 서술형이 출제된다. 그리고 전 범위를 통달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지문, 제 1지문부터 3지문까지 객관식 11번까지 그리고 서술형 3문제 보시면 극갈래, 현대소설, 현대시가 나옵니다. 특히 현대시와 극갈래에서 중상위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 그리고 심화학습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현대소설 갈래는 평이한 난이도로 문제 비중이 낮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해주고 시간을 단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점수와 꼭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고전 수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고전 수필을 2학기 때 다루는 경향이 많은데 앞에서 땡겨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 특히 수능형 문항이 4문제 이상이 나왔고 현대 수필과 복합해서 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풍문고에만 있는 특이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갈래, 수필 갈래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수필 갈래는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 깨달음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그 적용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 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즉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풍문고 국어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갈래별 흐름을 통달하고 그 통달한 흐름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요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문은 굉장히 정말 독특한 지문인데요. 비문학과 수필을 연기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풍문고에만 존재하는 시험 유형입니다. 매우 특이하게 비문학과 수필을 연기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으시면 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즉 갈래별로 수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비문학 설명문을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라고 했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서술형 공부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요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항을 한번 보면서 저랑 같이 얘기 나눠보실게요. 그래서 13번 문항 같은 경우 보면은 보기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3.5점이나 되는 문항인데요. 요런 문항은 수능의 문학 3점짜리 문항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즉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풍문고에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현역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만이 잡아줄 수 있는 풍문고의 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지식이 아니고 적용을 물어봅니다. 외부 작품이 있고요. 외부 작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지어 서술형에서 물어봤고 6점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암기 체크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어떻게 정답을 도출했고 어떻게 오답으로 빠졌는지 그 학생의 사고와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시험장에서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 즉 아이들을 교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의 방식을 교정해 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도 그냥 단순하게 풀어보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끊어서 1번 문제에서 1, 2, 3, 4, 5번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지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봐주면서 정확하게 맞는 답의 근거, 틀린 답의 근거를 찾아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외부 작품이 무조건 나옵니다. 1등급의 분수령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외적 준거 활용, 보기 읽기 등 문학을 읽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문학을 읽는 방법, 제목 작가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외적 준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은 현역에서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여야만 그런 것들을 풍문고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수필이 특이하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학교입니다. 고전수필에 민주주의라던가 평등의 원칙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전수필이라면 거기에 맞는 정서, 임금예찬, 자연예찬 이런 것처럼 거기에 맞는 정서와 예스러운 표현법, 정서와 표현을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잡으려면 반드시 수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한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비문학과 문학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어느 학교에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출제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문항을 정교하게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출제해주고 해설하고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교정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비해줘야 된다라는 것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외부 작품이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도 작품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 작품 문제고요. 표현법이 쓰인 외부 작품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꼭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두 고르시오랑 외부 작품 문제가 결국 등급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한 암기를 벗어나서 적용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연습도 단위별로 아주 작은 단위, 단답형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쓰는 것을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단을 쓰는 것을 연습해 봐야 됩니다. 서술형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술형도 단계가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장 큰 정답을 완성시키는 것부터 까지 해가지고 단계별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조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풍문고 공부 타임라인을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예비고1 겨울방학 특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내신은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풍문고 문학을 미리 보고 올바르게 읽는 법 같은 경우 배워서 이제 풍문고 문학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를 총정리하는 수능형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중간고사 대비반이 개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내신에는 서술형의 기본 작성 요령부터 서술형의 미리 써보기 이런 것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문학에서는 풍문고 유형 분석과 문학 문제에서 어떻게 풍문고가 내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 수필 읽는 법 그리고 고전 수필의 정서와 표현까지는 프리내신에서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진도화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위처럼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프리내신 예비 고1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때까지 그냥 믿고 쭉 다니면 되는 학원입니다. 프리내신 시작해서 중간고사 6주 과정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에 2주 정도는 단기 적용 가기를 통해서 기말고사에 대한 프리내신이 될 뿐만이 아니고 수능의 기초도 쌓는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고전 시간을 총정리하고 수능 기본 비문학을 완성시키고 2학기 때 나올 문학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세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 고1 때부터 고3까지 이렇게 쭉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문고 국어를 위해서 이렇게 쭉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짜임이 커리큘럼이 쭉 준비되어 있다. 이런 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어와 똑같은 될 때까지 하는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암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정확하고 꼼꼼하게 암기해서 등급 하락을 반드시 방지할 뿐더러 저희는 수능형 문제까지도 다 맞춰서 최상위 등급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이게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